네, 오늘 시장 정말 강합니다. 코스피 지금 상승 직전까지, 상단의 직전까지 와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알고리즘이 우리의 포트폴리오를 더욱더 빵빵하게 채워줄까요? 알고리즘 시간입니다. IS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이 시간 함께 하시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갈팡질팡 섹터 순환매가 계속되고 있죠. 지금 하루하루 올라가고 떨어지는 섹터가 다릅니다. 오늘은 주도 섹터가 다시 부활했고요. 첫 번째 키워드는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기대감입니다. 반도체 이야기고요. 일단 간단하게 여쭤보죠. 엔비디아 실적이 내일 발표되면서 시장에 반영이 될 텐데 이게 과연 반도체의 랠리를 부활시켜줄 수 있을까? 어떻게 보세요?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 보면 제 아내가 저한테 얘기한 몸무게 빼는 거랑 같은 것 같아요. 잘 빼고 있느냐라는 것을 거의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 와이프 앞에서 올라가서 체중계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걸 재는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실적이 나쁠 거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아내가 제가 살을 잘 빼고 있을 것이다 라고 믿는 거랑 똑같은 것처럼. 그 대신 우리가 이제 저울을 달 때, 몸무게를 달 때 어떤 때는 생각보다 0.5g 빠진 날도 있지만 어쩔 때 또 0.5g이 찔 때도 있어요. 약간의 어떤 변동성이다라는 부분들로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엔비디아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의 어떤 시점을 본다라는 것을 아니기 위해서 제가 체중계를 본 겁니다. 한번 이번에 또 그 실적이 좀 변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이제 월가에서 보는 것은 추세적으로 실적이 꾸준히 늘어날 것이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인공지능에 대한 퍼포먼스가 상당히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현재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중동에다가 현재 지금 그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 이런 인공지능 투자하겠다라는 거고 또 일본이 또 관세와 관련해서 또 많은 또 반도체를 사겠다,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화면에 지금 보이고 있는 저런 어떤 수치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꼼꼼히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현재 지금 이제 이것에 대한 반영일까요? 미국 증시에서 기술주들이 큰 폭으로 상승세를 좀 나타내고 있는 부분들 전반적으로 훈풍이 돋을 수 있는 긍정적인 뉴스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이야기 해주셨고 저희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좀 내용이 전해졌어요. 네. 삼성전자가 홍콩 증시에 ETF로 상장을 했다는데 이게 인버스의 형태로도 될 수도 있고 레버리지 형태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본주가 5% 오르면 그 ETF 상품이 10%가 증가를 하니까 일단은 삼성전자 주가 ETF 수익률 때문에 끌어올린 거다. 이런 증권가 멘트도 있는데 소장님 지금 표정이 살짝 조금 비웃는 표정이에요. 비웃는 게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뉴스를 보면 그러니까 연관성이 그렇게 좀 높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삼성전자를 끌어올릴 수 있다. 그만큼의 체급이 삼성전자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본주를 끌어올리면서 ETF의 수익률을 나타낼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건 이게 서로 선우가 바뀐 거죠. 본주가 올라야 ETF가 올라가는데 ETF 수익률을 낮추기 위해서 본주를 끌어들인다? 예. 그러면 뭐 삼성전자를 그 정도로 핸들링 할 수 있다? 그러면 미국에 상장돼 있는 NDR은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 이런 건 증권가의 얘기일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외도독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은 저는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단 저는 오히려 그 ETF가 상장이 됨으로써 오히려 삼성전자한테는 긍정적이지 못할 수도 있다. 왜요? 그러면 홍콩 자본에 투자하는 분들이 삼성전자 사고 싶으면 국내로 자금을 들여와서 삼성전자 사겠습니까? 홍콩 시장에서 ETF를 사겠습니까? ETF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양한 파생들이 다양한 나라들이 생기게 되면 그걸 가지고 매매를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오히려 삼성전자한테 긍정적으로 보는 뉴스, 삼성전자를 핸들링해서 만든다 이런 뉴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좀 냉정히 판단해보자. 저도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뉴스들이 끌어올릴 것만큼 삼성전자는 저를 만약에 지금 이제 수연아서가 민다고 해서 제가 밀릴까요? 아니죠. 저 정도 체급 정도 되면 정말 예 박사님까지 오시고 해야 밀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 급이다 삼성전자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워낙에 시가총액이 좀 두껍다 보니까 네. 그냥 단순 홍콩 증시 상장에서 거래대금으로 밀어 올린다라고 하기에는 삼성전자의 상승 재료가 좀 그렇죠. 부족하다. 일단 체력 회복이 중요하겠군요. 하이닉스가 오늘 또 같이 강하잖아요. HBM4 엔비디아에 이제 공급 협상 거의 다 됐다 이런 소식도 나왔고 간밤에 미국 반도체 지수도 좀 올랐다 보니까 하이닉스도 강한데
저평가인 삼성전자보다는 그래도 재료 살아있고 지금 실적 찍힐 수 있는 하이닉스를 보는 게 아직도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하이닉스가 저는 이제 항상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20만 원에 대한 어떤 안착 여부에 대해서 좀 그동안 지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왔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하이닉스에 반영돼 있다는 거죠. 20만 원에서 저는 21만 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엔비디아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모멘텀,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오건 못 나오건, 삼성전자 실적이 잘 나오건 못 나오건, 그거에 대한 반응 정도가 나타나는 게 차트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하이닉스가 현재 지금 20만 전자를 안착을 하고 나면 21만 원이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게 18만 원, 19만 원대에서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 공매도가 많습니다. 이 공매도가 누구냐? 개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그 구간 동안에도 외국인들이 꾸준히 사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21만 원이 넘어서는 순간 쇼커버가 나올 수 있다. 네. 지금 일부 우리가 대형주들이 고점에서 6, 7%씩 올라가고 심지어 10%씩 올라가는 것들을 보면 공매도가 줄어요. 그다음에 이틀 지나고 나서 보면 쇼커버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이닉스가 21만 원이 넘어서는 순간 23만 원까지는 단기 슈팅이 나올 가능성을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 안타깝게도 오늘 올랐는데도 이제 겨우 5만 5천 원 회복했어요. 좀 안타까워서 저는 삼성전자를 5만 5천 원 사서 6만 원까지 가면 한 10% 정도 수익률이 나오는 부분들은 분명 존재합니다만 오히려 삼성전자는 6만 전자가 안착이 돼야만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정말 워낙 많은, 그러니까 만약에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다음 주에 우리 외국인들이 한국을 산다라면 삼성전자 집중적으로 사겠죠. 한국물을 사야 되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니다라면 반도체를 기준점으로 본다라면 하이닉스를 좀 보는 것이고 하이닉스가 21만 원, 20만 원에서 21만 원 밴드 상황에서 서로 그보다 좀 밑에 있다면 오히려 저는 지속적으로 매수 관점으로 보자. 제가 이제 MTN에서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그나마 나름대로 그동안에 고점 저점들을 좀 잘 조언들을 좀 드려온 것 같은데 지금 하이닉스 구간에서 최근에 하이닉스가 저렇게 힘겹게 20만 원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고점과는 좀 달랐어요. 왜? 공매도가 시작이 됐었기 때문에 20만 원 올라오는 게 지금 시간이 오래 걸렸을 뿐인데 이러한 부분들까지 이제는 제가 고려해서 하이닉스를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과거 제가 작년부터 하이닉스를 거의 뭐 승률을 좋게 말씀드렸는데 공매도를 감안해도 하이닉스는 현재 20만 원 구간에서는 매수 구간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SK 하이닉스에 대한 긍정 평가는 5월 달에 계속 해주셨고 20만 원 선 안착하면 조금 더 갈 수 있다. 공매도 쇼커버 물량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셨고요. 소보장단 안에서 그 부품주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최근에 유리기판 강했고요. 액침 냉각 사업도 삼성전자가 더 확대한다라고 해서 그쪽 시선도 좀 살아 있습니다. 부품단 안에서는 여전히 하이닉스 향으로 좀 봐야 하는지 아니면 조금 더 상용화 매력이 있는 소부장단을 봐야 합니까? 우리가 이제 유리기판이라든지 액침 같은 경우는 이제 미래에 대한 먹거리 부분들이 좀 되는 거죠. 오늘은 이제 또 삼성 전기도 올라가면서 뭐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이어진다라는 건데 이건 어차피 저는 순환매 내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당장 지금 이제 유리기판을 사용한다라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액침 냉각도 지금 당장 물론 쓰고는 있어요. 뭐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일부 극히 일부, 액침 냉각도 극히 일부 이런 것들 향후에 나가야 될 부분들인 건 맞아요. 그리고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것은 결국 순환매 차원에서 좀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워낙 지금 순환매가 다양하게 업종별로 돌다가 지금 업종 내에서 또 순환매가 도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유리기판이라든지 액침 냉각에 대한 부분들은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이거는 트레이딩 구간으로 보자. 모아가는 것은 하이닉스로 모아가고 이 부분은 트레이딩 구간으로 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SK 하이닉스 자체는 지금 긍정평가 주셨는데 소보장단 안에서는 무작정 하이닉스양 밸류체인 사는 것이 아니라 순환매 성격으로 봐야 된다. 섹터별로 저희가 좀 시기적으로 잘 접근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반도체 정리해봤고요. 다음 키워드는 2차 전지 바닥일까? 라는 키워드입니다. 사실 제가 이거 PD님께 좀 반대했었어요. 이거 바닥도 아닌데 자꾸 바닥일까 여쭤보는 것도 조심스럽다. 많이 지금 들고 계시면서 지금 손실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한번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닥이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저점은 대체 언제 터치를 하는 건지 지금 오늘 반등의 신호를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바닥인지 아닌지는 모르죠. 바닥이라는 것은 좀 지나고 나야 알 수 있는 건데 근데 오늘을 뭐 무조건 좀 폄하할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좀 희망의 트리거를 좀 가져갈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워낙 조금 저점을 깨고 내려가니까 이제
그 말씀도 저도 100% 공감을 해요. 이게 좀 조심스러운 거죠. 이제는 정말 투자자분들에게 우리가 헛된 희망이라든지 어떤 뭐 기대감을 준다라는 것도 이제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희망의 트리거를 조금 보자라면 저는 이번 주에 만약에 이게 진짜 바닥이다라면 지금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수요일이죠. 수요일이요? 내일하고 모레가 있고요.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선거를 빼고 나도 3일밖에 거래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3일 동안에 거래일이 없다라면 어떻게 보면 뭐 거의 시장에 있어서 굳이 땡길 필요가 있을까라고 보는 거죠. 자, 이 점이 중요한 겁니다. 굳이 땡길 필요가 없는데 이번 주에 땡겼다. 그럼 바닥이 맞죠. 그런 바닥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저도 바닥인지 이게 하루짜리인지 이틀짜리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죠.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계속 우리가 양치기 소년들도 봐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목요일, 금요일이 이 정도 강하다라고 보면 저는 한번 베팅해보는 게 좋다라고 봐요. 연휴를 앞두고 매수가 들어온 거니까. 연휴를 앞두고 네. 매수가 들어온 거니까. 근데 만약에 오늘 올라왔다가 내일 정도나 모레 정도, 특히 이제 내일까지는 좀 강한 흐름들이 이어지겠죠. 뭐 그거는 쉽게 예측하는 거죠. 뭐 금요일 날 갑자기 급속도로 식어버린다. 그러면 다시 리스크 관리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음 주 연휴에 오늘 들어오는 것들이 저는 일단 50% 이상은 바닥일 가능성으로 네. 좀 믿고 싶어요. 믿고 싶은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2차 전지가 바닥인지 아닌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죠. 네. 그러나 대선 전후로 해서 수급의 연속성이 확인된다면 그때는 조금 더 바닥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평가해 주셨고요. 지금 또 K배터리사가 미국에서 LFP 생산 설비 짓는다고 소식이 나왔잖아요. 저는 근데 이게 호재인가 좀 생각이 드는 게 간밤에 비아디가 가격 인하했거든요. 예. 아무리 우리가 싸고 싼 배터리를 만들고 공급을 한다고 해도 사실 비아디의 이 가격 경쟁력을 우리나라가 따라갈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은 듭니다. LFP 배터리 공장 지었다라고 해서 캐즘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캐즘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자꾸 일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부분, 이제 이게 기업은 어떤 일이든지 자꾸 이렇게 일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캐즘은 수요 측면에서 나오는 거예요. 공급 측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캐즘의 극복은 수요 측면에서 나오는 겁니다. 수요자들이 수요를 해야 되죠. 자, 제가 항상 예를 들어서 XR 기기를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 매장 가면 살 수가 있어요. 그거 만들어내죠. 근데 더 이상 우리가 사질 않는 거죠. 워낙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 측면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두 가지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BYD에 대한 배터리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오늘 새벽에 이제 끝난 뉴욕 증시 같은 경우 테슬라는 급등했지만 네. 미국에 상장돼 있는 중국 전기차 회사들은 빠졌어요. 왜냐하면 공급 과잉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네. 정확히 이제 짚어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있는 상태에서 과연 우리가 가격 경쟁이 있겠느냐. 자, 우리 공장을 짓는데 무슨 돈으로 짓나요? 그러니까요. 결국 이게 회사채를 발행하던 유상증자를 해야 되던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회사채 발행이면 그나마 다행인 거죠. 회사채 발행이면 그냥 다행인데 유상증자를 하게 된다라면 지금 기업들이 상당히 좀 힘겨운 지금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주주들도 힘겨워지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돌발 악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늘 반등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이것은 외부적인 변수를 놓고 보면 자꾸 이제 우리가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죠. 외부적인 변수에 머리가 복잡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 못한 대표적인 게 뭐죠? 건설주죠. 건설주 딱 떠오르죠. 지금도 건설주 따라가야 돼? 오늘도 주가 올라가고 되게 GS건설 고민돼요. 올라가는 거 보면 네. 막 정말 배가 아픈데 껄껄껄의 대표적인 주식이죠. 지금 2차전지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지금 이제 과거 우리가 2차전지가 올라갈 때는 조심하자라는 얘기가 오히려 시장에서 묻혔어요. 근데 지금은 바닥을 좀 잡는 거냐라고 볼 때 부정적인 얘기가 훨씬 더 많은 건 사실이에요. 네. 그렇지만 지금 차트가 바닥을 잡아간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을 너무 굳이 따지지 말자. 단 수급이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까지 들어온다라면 단기 바닥을 형성하고 그것이 이제 대바닥을 형성해서 올라가느냐 여부는 이런 펀더멘탈이 사라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논의를 치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알아봤고요. 다음 키워드는 엔터로 넘어가 보시죠. 지금 핫한데요. 중국 찐수의 엔터. 찐수해겠죠, 당연히. 찐수해겠는데 하이브가 지분을 텐센트한테 전량 예. 매각을 하면서 SM이 지금 중국의 가장 큰 수혜주다라고 나오고 있잖아요. 뭐 말이 많던데 SM 주가
흐름은 일단 아침에 10분 정도 스파트 막 달리고 지금은 윗꼬리로 다 네. 반납을 한 상태예요. 여전히 수혜주다라고 보세요? 당연히 저거는 이제 수혜가 되겠죠. 텐센트 입장에서는 돈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뭔가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겠죠. 단지 이제 우리가 중국에 대한 어떤 조금 약간의 심적인 거부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1대 주주와 2대 주주의 또 경영권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물론 텐센트가 카카오라든지 카카오엔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협업 가능성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한한령의 해제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 저는 감안하게 된다면 나쁠 것은 없다. 네. 나쁠 것은 없다. 더군다나 이제 이 물량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오버행 이슈를 또 극복한 부분에 있어서도 나쁠 건 없다라고 좀 봐야 되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라고 좋을 것이 있냐?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좀 만들어가는 측면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필요는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져갔었던 것은 오버행 이슈에 대한 해소, 또 중국과의 본격적인 전략적인 제휴, 거기에 따른 한한령이 해제가 되든 안 되든 중국 기업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하이닉스에겐 나쁘지 않다. 하이브에겐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대장주 하나 골라주실래요? 그 대형 IP 컴백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 BTS도 이제 컴백하고 블랙핑크도 하반기에 월드 투어 앞두고 있는데 어떤 쪽을 가장 좀 포커스를 둬야 우리가 큰 수익을 챙길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서로 간에 그 안에서 순환매가 돌죠. 저는 이제 항상 지금에 말씀드린 게 JYP 쪽을 이제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JYP 같은 경우 어떤 다른 쪽들과 다르게 잡음에 대한 가능성이 가장 적고요. 그다음에 이제 퍼포먼스라든지 주가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놓고 본다라면 우리가 조금은 다소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모습을 현재 지금 갖추고 있는 것들이 아니겠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JYP 엔터 노이즈가 적다 평가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치열한 시총 5위 싸움 보겠습니다. 이 코스피 시총 5위 자리를 가지고 많은 종목이 막 티격태격해요. 최근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5등 자리 등극하기도 하고 방산주의 흐름이 사실은 고평가다 뭐다 말이 사실은 참 많았지만 그 논란을 다 뒤엎고 엄청난 저력을 주가상으로 보여줬잖아요. 방산주에 대한 시선은 여전히 좀 가져가야 되나 의문이 들거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주식주의 지혜라는 책을 보면 예측을 예측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었어요. 네. 지금 이제 건설주도 야 비싸다 다 왔다. 이제 어떻게 더 사? 금융주 다 왔다 비싸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시세는 더 가잖아요. 네. 엔터도 우리가 이제 방산도 마찬가지,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 그냥 있는 그대로 보자. 있는 그대로 보고 더군다나 우리가 템버거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10배씩 템버거를 나기 위해서는 템버거가 얼마큼 어렵냐면 지금 이런 거예요. 계속 52주 신고가를 가야 템버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심정적으로 우리가 야 52주 신고가 문제 불안한 거 아니야? 라는 거죠. 저는 지금 방산주들 입장에서 보면 매도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단지 중요한 건 차용주가 불안하냐? 이수연이 불안하냐? 이 불안함이 마음속에 있는 거지. 이수연 마음에 불안함이 있어도 차용주 마음에 불안함이 없으면 가는 거예요. 네. 그런 거죠. 근데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이렇게 가는 놈만 가요. 그래서 주식이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시청자분들께서 그렇죠. 안 간 것 좀 추천해줘. 네. 가는 건 나도 알아.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시장은 이번 주 월요일서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 가는 놈만 갔어요. 안 간 애들이 갈 확률은 지극히 낮다. 그래서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제가 항상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야 뭐 제가 드릴 말씀 없겠죠. 로스컷을 걸고 들어가는 거 외에는 건설주 같은 경우도 일주일 전에 로스컷 걸고 들어가셨으면 벌써 수익이 나죠. 방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50주 신고가를 가고 있는 하나에어로 같은 경우 아직까지 퍼포먼스는 살아있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좋습니다. 퍼포먼스가 살아있다. 5일 사업 안에 또 경쟁을 하는 종목이 현대차, HD현대중공업 그리고 KB금융이 있는데요. 공통점은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종목이 왕좌를 차지할까요? 저는 뭐 여전히 하나에어로 쪽에 좀 관심을 두고요. 네. 안타까운 것은 KB금융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목에 차 있다라는 차트 모양들 좀 보여주고 있고 현대차는 좀 못 올라가죠. 네. 가만히 있어서 5위를 지금 된 거지 자기가 5위를 달성한 게 아니죠. 중요한 건 추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하나에어로에 손을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가지 키워드를 통해 많은 힌트 얻어가셨길 바라면서 IS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여기까지 함께합니다. 고맙습니다.